자, 여러분들 그 1강에서 이제 마지막 파트, 문학 파트가 되겠습니다.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근데 공부 왜 해요? 너무 훅 들어왔나? 공부 왜 해요? 그 질문에 대한, 지금 여러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왜 하냐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갖고 계십니까? 대학 가려고? 끝이야?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너무 아쉬운데?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역사 속에서 많은 지식인들, 그 공부를 한 지식인들이 공부를 한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어떤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공부를 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역사 속 외인들이 공부한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속한 사회에 자신이 배운 내용을 가지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오늘 그 대표적인 사람을 한번 만나볼까 하는데요. 원효라는 분입니다. 과연 이분이 왜 공부했는지에 대한 그 답을 한번 여러분들 공유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고대문화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요. 고구려를 세운 사람은 주몽.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여러 나라 또 고대까지만 해도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이 강했어요. 뭐 이제 그게 나중에 이제 불교에 의해서 정리가 되지만 어쨌건 여러분 뭐 고구려의 그 동맹, 그죠? 부여의 뭐 영고, 그다음에 동해의 무천, 그다음에 삼한의 계절제, 이런 것들이 다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떤 그 고구려만의 어떤 세계, 고구려만의 어떤 독자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광개토 태왕 때 보면 영락이란 연호를 써요. 연호. 연호는 사실은 중국 황제만 쓸 수 있는 건데, 고구려도 왜 이 지역에서는 내가 곧 황제 아니야? 라고 해서 연호를 씁니다. 이건 이제 독자적 세계관을 고구려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영락, 영원히 우리는 기쁜 그런 시대야. 기쁜 시기야. 이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독자적 천하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 하나 근거로 보시면 되고요. 백제를 세운 사람은 온조, 신라를 세운 사람은 박격거세, 가야를 세운 사람은 김수로라고 하는 기본적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천신사상, 이런 것들이 이제 불교에 의해서 정리가 되잖아요. 그죠? 뭐 불교 좀 더 얘기하겠지만, 뭐 고구려 같은 경우는 소수림왕, 그리고 이제 신라 같은 경우에는 법흥왕, 그리고 또 백제 같은 경우는 침류왕에 의해서 이제 불교가 수용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이제 불교에 의한 어떤 그런 종교적인 어떤 그런 사상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 근데 불교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도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도교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고구려 벽화 있지 않습니까? 고구려 벽화, 고구려 무덤에는 이게 이제 입구가 있어요. 입구가 있어가지고 그 공간이 있습니다. 입구가 있으니까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그림을 많이 그려놨어요. 이걸 벽화라고 합니다. 벽화. 근데 그 벽화를 보니까 사신도가 있다? 사신도는 뭐냐면 동서남북을 지키는 신들이야. 이거는 도교에서 등장하는 신들의 모습이거든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고구려 고분벽화에 사신도가 있다. 아, 도교가 굉장히 성행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특히 연개소문. 그러면 기존의 어떤 세력들이 불교 세력 아니야. 근데 연개소문은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잡았으니까 기존 세력과는 끊어낼 수 있는 또 다른 사상적 체계가 필요했던 것이지, 그게 바로 도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개소문 때 이 도교가 굉장히 장려되는 그런 모습들. 도교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죽지 않아 불로장생이야. 신선, 불로장생. 이게 도교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이제 백제에서도 있어요. 금동대학로. 금동대학로는 아예 신선들의 모습을 조각해놨어. 신선들이 사는 산 위에서 뭐 머리도 감고 음악도 하고 뭐 낚시도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지금 그려져 있고요. 산수무늬 벽돌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선들이 사는 산, 거기에 집도 있고요. 신선들이 오고 가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선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예술품들을 통해 가지고, 아하, 이 도교가 이 당시에 굉장히 성행했구나 라는 어떤 그 근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봐주세요. 도교와 관련된
근거들 사신도, 금동대학로, 그리고 산수문이 벽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학입니다. 이건 뭐 제가 정리해드렸죠. 고구려 소수림왕 때 율령불교 퇴학, 왕한테 충성하기 위한 어떤 그런 학문으로서 활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신라 시대는 여러분 임신서기석, 임신년에 서기석, 그러니까 이게 돌에다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뭘 기록했냐면, 야, 우리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진도 어디까지 빼자, 이거 기록해 놓은 거야. 여러분 친구끼리 혹시 뭐 밤에 공부할 때, 야, 우리 지금 한 2시간 공부할 건데 수학 2페이지 우리 이거 다 풀자, 적어놓고 요거 다 풀면 뭐 서로 라면 하나 사주기, 뭐 이렇게 적어놓은 거야. 근데 그 종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땅속으로 들어갔어. 1000년 뒤에 밝혀진 거야. 이 당시에 이 친구들은 이렇게 국어, 영어, 수학을 공부하느라고 이렇게 노력을 했구나, 뭐 이런 게 보여지겠죠. 똑같아. 이 당시에 우린 이걸 통해 가지고 독일에 새겨둔 거거든요. 이 당시에 이걸 통해 가지고 이 당시 사람들은 유교를 굉장히 중요했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통일신라 오면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 국학, 신문학, 뉴스페이퍼 킹. 네. 그래서 뭐 구주, 오소경, 국학, 김음돌의 난 제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왕권 강화 차원에서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국학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통일신라 말기 독서 3품과라는 걸 시도를 한번 해봤어. 독서 3품과 뭐냐면 책 읽어가지고 독서한 거야, 독서. 그 다음에 그걸 보고 시험은 뭔가, 시험을 봐서 1품, 2품, 3품 나눈 그런 어떤 시험. 일종의 과거야. 과거의 전신이야. 그런데 이거 원성왕 때 했는데 욕 바가지로 먹었어. 원성 엄청 들었어. 왜? 아니, 누가 시험 보고 싶겠어요. 왕이 왜 나한테 이런 걸 시켜? 안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독서 3품과는 실패했고요. 나중에 고려시대에 와서야 광종 때 과거제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시험을 보게 되는 실력에 의한 사회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고구려에 태학이 있었다면, 그리고 신라에는 국학이 있었다면 바로 발해에는 주자감이 있습니다. 교육기관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교육기관. 고구려의 태학, 신라의 통일신라, 신문왕 때 국학, 그리고 발해의 주자감, 고려의 국자감, 조선의 성균관. 네, 이 교육기관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선지로 나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불교입니다. 불교. 왜냐면 이 삼국시대는요, 이 불교를 수용하면서 불교의 나라로 전환을 하거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고구려는 소수림 왕이고요. 백제는 침류 왕이고요. 신라는 법흥 왕에 의해서 이 불교가 수용이 된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법흥왕 때는 이제 2차돈의 순교, 기적을 보여준 거야. 목을 뱉더니 여기서 흰 피가 나오고 하늘에서는 연꽃이 막 내렸다, 뭐 이런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 기적을 통해 가지고 불교를 거부했던 그 신라의 귀족들이 불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게 바로 법흥왕 때였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황룡사 9층 목탑이 있습니다. 이 황룡사 9층 목탑은요, 이 선덕 여왕 때 이 자장, 승려 자장에 의해서, 건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와우, 이 높이가 아파트 지금 80m니까 거의 한 30층.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만든 거야? 대단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한 30층 높이에 육박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탑을 만들었는데, 이 탑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주변 국가들, 이 주변 국가들을 우리가 진압하겠다. 삼국 통일의 어떤 꿈을 피운 거예요. 이 선덕 여왕 때 그의 오른팔 왼팔이 누구였냐면 오른팔 김춘추, 왼팔 김유신이었거든요. 이들과 함께 삼국 통일의 꿈을 새겨놓았던 그 탑, 그게 바로 황룡사 9층 목탑. 근데 이 탑이 불타버리잖아. 고려시대 몽골 쳐들어와가지고 너무해. 아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 왜 이렇게 문화재를 불태워.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네, 황룡사 9층 목탑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국시대는 이랬고요. 자, 이제 통일신라로 오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통일신라 시대 때 여러분 기억해야 될 승려가 3명 있어요. 원효와 의상과 해초가 있는데, 원효와 의상은 여러분들 베프, 친구지간 아시죠? 왜 그런 말 있잖아요. 해골물 사건. 원효와 의상이 함께 중국의
불법을 구하러 갔는데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원효가 물을 마셨어. 다음날 일어봤더니 뭐야 이거, 내가 그렇게 맛있게 마셨던 물이 해골에 담겨있는 썩은 물. 아하, 알았다. 모든 것은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구나. 의상아, 나는 이제 깨달았으니 돌아간다 라고 해서 원효는 빽 했다는 그 사실. 자, 그러면서 원효는 여러분들 진짜 공부를 많이 한 어마어마한 학자예요. 어마어마한 학자입니다. 진짜 공부를 많이 했고요. 책도 많이 썼습니다. 근데 그 원효가 백성들 사이로 들어가죠. 공부했던 사람이 백성들에게 부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가 선택한 방법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망가지는 거였어요. 백성들의 시선에서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가 그대로 그걸 보여주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춤췄고요. 백성들과 같이 한번 술 먹었고요. 백성들과 같이 음식도 먹었고요. 하여튼 모든 걸 백성들과 함께 하려고 낮추는 그런 모습을 원효가 보입니다. 지식인의 모습이에요. 공부는 왜 하냐고 했잖아요. 공부는 여러분들 자신이 배운 내용을 그저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좀 더 많은 배운 사람이니까 자신이 속한 이 사회에 무언가를 주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형적으로 보여준 인물이 바로 원효가 되겠습니다. 원효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부처님에 의지할 때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극락세계를 꿈꾸면서 하루를 더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걸 알았고 여기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었는데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그 환희를, 그 감동을 바로 자신이 함께 살고 있는 그 백성들과 나누고 싶었던 것이죠.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거거든요. 자신이 깨달아서 그 깨달음을 나누고 싶어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원효가 바로 그런 역할. 그래서 아미타, 어려운 거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불교 공부했더니 핵심은 하나야. 그냥 극락세계를 관장하는 부처님 아미타 외쳐. 아미타 외치면 다 극락세계 가. 간단해. 불교 이거 외우는 거, 읽는 거 한자야. 어려워. 괜찮아. 그냥 아미타만 외쳐. 라고 했던 원효. 결국 불교 대중화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의 친구 의상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백성들, 도탄에 빠진 백성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부처님이 누구냐 봤더니 관음보살이에요. 관음보살. 아, 그럼 관음보살 그분한테 절해. 그럼 너희 소원은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관음신앙을 알립니다. 이 원효와 의상에 의해서 이제까지 귀족 중심의 불교, 귀족들만이 갖고 있는 해탈과 극락의 세계를 이제 많은 백성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었던 새로운 세상으로 백성들을 끌고 들어갔다는 것. 이게 바로 이들의 역할인 것이죠. 공부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들은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해초는요, 그 불법을 구하기 위해서 직접 갔다는 얘기예요. 왕. 어디를? 오천축국. 저 인도예요, 인도. 거기는 여러 나라를 갔다는 이야기예요. 와, 어떻게 갔겠어요? 비행기로 갔겠어? 걸어갔겠지. 중간에 배도 탔겠지만, 인도까지? 와, 진짜 이분들의 어떤 종교적 신념? 이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와, 걸어서 인도까지. 와, 이 시대는 이랬습니다, 여러분들. 자, 어쨌건 이제 이런 어떤 그 불교의 진심이었던 시대예요. 결국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세계적인 건축물들이 등장하죠. 불국사와 석굴암. 이 불국사에 가시면 여러분들 불국사 3층 석탑을 보실 수 있죠. 그리고 다보탑도 볼 수 있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들 사실은 이때까지만 해도 이 불교는 교종 중심이었어요. 교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교리, 즉 글자를 통해 가지고 부처님의 세상을 아는 거야. 이제 이게 어려우니까 원효 같은 경우에는 음악을 통해서, 춤을 통해서, 그리고 아미타라고 하는 이 이름만 외우라는 어떤 그런 단순한 논리를 통해 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불교를 알려주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어쨌건 그 토대는 교종이었어요. 이걸 알아야 돼. 그런데 신라 말기가 되면은 글씨 못 들어도 참선을 통해서 부처님의 세상으로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선종이 유행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누구나 참선을 통해서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은 누구나 왕이 될 수 있다는 논리로 연결이 가능해요. 왜냐면 신라는 골품제 사회이기 때문에 누구나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오로지 경주 김씨야. 그런데 그 논리를 깨는 게 선종. 왜냐면 신라 말기가 되면서 성주 장군을 지칭하는 호족들이 등장하잖아. 그들이 왕이 되고 싶어 한다고. 근데 논리가 없는 거야. 그랬더니 선종. 누구나 참선을 통해서 부처가 될 수 있대. 와우! 누구나 그럼 왕이 될 수 있다는 논리와 같네. 그러면서 호족들이 이 선종을 많이 후원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구산선문, 여러 산에 이런 선종과 관련된 그런 사찰들이 들어선다. 이게 이제 시대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이제 신라 말기가 되면서요, 종교적으로도 바뀌고 인적 구성으로도 바뀌고 모든 게 바뀌면서 신라 천년의 역사가 이제 문을 닫게 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그런 흔적들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발해는요, 고구려를 계승했던 나라라 그랬죠. 그래서 석등도, 이 석등도 거의 7m 육박해요. 와, 무슨 석등 하나 주는데 이렇게 커. 역시 이 발해인들, 고구려인들 스케일은, 와, 진짜 장난 아니야. 우리가 좀, 발해 고구려의 스케일을 좀, 우리가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스케일이 좀 너무 작아진 것 같아. 우리가 이게 반도에 갇혀 있다 보니까, 옛날에 그 고구려 발해의 활달한 어떤 그 스케일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 이런 걸 보면서 와우, 스케일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불병좌상. 자, 이불 덮고 있는 부처님들은 아니야. 두 명의 부처님이 병좌, 서로 앉아있는 부처상, 이불병좌상. 이것도 발해. 사진 딱 오면 이건 발해의 문화유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광탑이라는 게 있어요. 영광탑, 이것도 발해의 문화유산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삼국시대 그리고 남북국시대 치열하게 달려왔던 천년의 역사가 이렇게 끝났고요. 이제 새로운 역사, 중세 고려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어떤 모습일지 저 한 발. 전혀 다른 시대. 신분이 아닌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그곳. 고려를 한번 떠나보시죠.